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식어버린 연애에 다시 불 지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대로 된 연애 팁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 연락 잘해라, 표현 많이 해라처럼 뻔하거나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연애 팁을 알려드릴게요. 가트맨 박사는 사이 좋은 수백 쌍의 커플들을 관찰해서 아주 구체적인 팁을 알려주셨거든요. 총 5단계로 구성된 이 방법은 일주일에 딱 5시간만 투자하면 된답니다. 실제 부부 치료에도 쓰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마법의 5시간. 1단계, 오늘 뭐해? 평일 아침마다 2분씩 투자해서 애인에게 오늘 뭐해? 라고 물어보세요.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순간 애인이 나에게 신경 써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애인이 오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미리 알게 되기 때문에 연락이 늦는다고 오해하거나 싸우게 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죠. 2단계, 오늘 어땠어? 평일 밤마다 20분씩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애인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고 별다른 일이 없었는지 확인하면 안 좋은 일에 더 빨리 위로를 해주고 좋은 일에는 축하해 줄 수도 있어요. 또 서로의 기분이나 상태를 금방 파악할 수 있으니 서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할 일도 사라질 거예요. 3단계, 정말 고마워. 매일 5분씩 오늘 하루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서 말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해줬던 거 정말 고마웠어 라고 말이에요. 고마움을 잘 표현하면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애인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되짚어 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알까? 하고 혼자만 끙끙 앓는 일도 줄어들 거예요. 4단계, 스킨십 타임. 매일 저녁 5분간 스킨십 타임을 가지세요. 서로에게 뽀뽀하고 키스하고 만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너무 의무적인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꾸준한 스킨십은 연인 관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두 사람의 애정을 끈끈하게 이어주고 길고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어요. 5단계, 우리 데이트할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주 2시간은 온전히 투자해 데이트를 즐기세요. 이건 단둘이 외출해서 하는 데이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엔 할 수 없었던 진지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장소에 가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답니다. 일주일에 사는 활력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둘만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실천이 중요해. 이 마법의 5시간에서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노력이 흐지부지 되지 않고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에이, 5분은 너무 길어. 3분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대충 끝내지 마세요. 일주일에 단 5시간만 투자해 보다 끈끈한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기 연애 커플은 서로 더 쉽게 도와준다.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는 건 두 사람이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남남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면 신경 쓰지 않고 나 좋을 대로 행동하면 되겠지만, 남남이 아닌 연인 사이라면 나보다는 상대를 위해 행동하고 날 희생할 때도 있어야겠죠. 문제는 연인을 위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눈치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위해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행동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하고요. 그래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건 실제로 많은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것처럼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평소보다 훨씬 더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도 이타적인 행동이 이기적인 행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라라 캠나스 교수는 연애 기간이 길어질 때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 패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래 연애한 커플들은 연애 기간이 짧은 커플들에 비해 사랑이 시들해져서 이기적으로 행동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익숙해진 상대를 위해 더 수월하게 이타적으로 행동할까요? 이타적 행동 실험. 캠나스 교수는 실험을 위해 다양한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있는 8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캠라스 교수는 이들에게 하나의 미션을 부여했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24시간 동안 상대방을 위해 10개의 이타적인 행동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계속 부탁해온 무언가를 들어주세요. 작은 서프라이즈 선물을 줘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같은 행동들이었죠. 캠라스 교수는 이들이 24시간 동안 몇 개의 미션을 성공시켰는지 조사했습니다. 첫 실험은 학기 시작 2주차에서 실시되었어요. 아시겠지만 대학교 학기 초는 수업도 널널하고 과제도 없어서 아주 여유로운 시기죠. 미션 성공 개수 안 힘들 때는 연애 6개월 차 6.2개, 연애 2년 6개월 차 6.3개로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때는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애를 한 사람이나 이타적인 행동의 개수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캠라스 교수는 기말고사 직전에 다시 한번 실험을 실시했어요. 아시겠지만 시험 공부하랴, 조모임 하랴, 기말과제 제출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시기 말이에요. 힘들 때 미션 성공 개수가 연애 6개월 차는 4.2개, 연애 2년 6개월 차는 6.1개로 나왔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말고사 같이 힘든 시기가 되자 연애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이타적인 행동이 30%나 감소한 반면에 오래 연애한 사람들은 학기 시작 때와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신기하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타적인 행동은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하고 상대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를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점점 감소한다고 캠라스 교수는 설명합니다. 그만큼 상대를 잘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상대가 좋아하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이타적인 행동의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는 거죠. 캠라스 교수는 또한 연애가 지속되면서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연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타적인 행동이 당연시된다고 말해요. 연애 초기에는 이기적인 행동이 기본값이라서 상대방을 위해 노력을 해야 겨우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오래 연애한 후에는 이타적인 행동이 기본값이 되어서 상대를 위해 행동한다고 인식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기 연애의 좋은 점. 많은 사람들이 간 연애를 시작한 뜨거운 커플들을 부러워합니다. 서로가 보고 싶어 안달난 커플들을 보며 나도 저런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하죠. 하지만 연애의 진수는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낸 후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관계일지도 몰라요. 힘든 시기가 오면 역사가 짧은 커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 모진 풍파를 이기지 못해 헤어질 수 있지만 오래된 커플은 그런 시기일수록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죠. 바로 이런 게 불꽃이 튀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연애만 한 사람들은 절대로 느껴보지 못했을 장기 연애의 좋은 점이랍니다. 지금까지 식어버린 연애에 다시 불 지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